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화재 인재개발파트장 서성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NRC 교육혁신연구회에 초대받아 발제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랑 실제로 와보니까 한국의 지식의 선도에 서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지금 무척 떨리지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서 진행하고 그 결실을 맺어온 언택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아시다시피 그 한국 1위의 손해보험회사입니다. RC들도 많고요. 직원들도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업이 보험이다 보니까 RC 교육도 많이 하고 임직원 교육도 많이 해서 보험은 교육이라는 모토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에서 운영하는 내근 교육 또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6개월간의 여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대응했던 6개월 여정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학습의 생태계를 이룰 것인가 지난해부터 고민했고 그런 것들을 사전 준비해왔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삼성화재 입사한 지 지금 26년 차 됐고요. 그중에 한 10년은 현장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를 했고 한 주니어 때 한 10여 년 그리고 이후에 지금 부서장이 되어서 그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임 대리 때 했던 그 교육을 했을 때가 1990년도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한국 사회에 이러닝이 아주 처음 대두가 돼서 활성화된 시기였고 그때 저도 많은 이러닝 과정을 설계하고 만들고 했었는데요. 지금의 언택 교육과 온라인 교육과 그때의 교육을 비교하자면 지금이 훨씬 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온라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내교육 저희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기업 교육하면 여러분들도 각 조직별로 이제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쉽게 보이는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일 거예요. 왼쪽에 자는 직원들은 이제 역에 내려서 이제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임 토의도 하고 그리고 인문교육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수료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코로나가 2월 21일 날 저쪽 무슨 종교단체에서 확산이 되면서 모든 교육이 중단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의 회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오른쪽 편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저 장면은 직원들이 집에서 교육과정을 오픈하면 PC를 열고 화면에 로그인하는 장면이고요. 로그인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출석 체크가 지나가고 직원들은 그 로그인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 플랫폼에 올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일종의 출석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제가 강연을 했던 거고요. 줌을 쓰면은 또 이쪽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분임장처럼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있고 수료식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수료증과 사원증을 직원들한테 보내주고 신입사원 입문교육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갖다 주니까 직원들이 이 사진들을 각양각색의 포즈를 취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쉽지만 모여서 수료식을 못하지만 수료식의 기분을 내는 그런 세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화재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년에 한 190여 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수료는 10,000명 정도 합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준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언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화재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러닝 플랫폼인데요. 드림 캠퍼스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년 7월부터 개발돼서 12월 오픈했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혹시 페이스북 계정 있고 글을 올리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회사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페이스북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은 약간의
단방향이었죠.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 게시글이 올라가고 그 게시글이 관심이 있으면 클릭해서 보는 유였는데요. 저희 그 시스템을 페이스북처럼 옮기면서 화면을 여는 순간 모든 자료들이 시각적으로 올라가고 그 시각적인 자료를 클릭을 하면 세부 내용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저희 회사에 밀레니얼 세대 인원 비중이 한 53%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1980년생부터 2000년생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저 6,300명 중에 53%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연수원을 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런 고민들에서 저희들이 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작년 하반기에 개업하시면 직원들이 특히 직원들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네이버를 요즘 안 보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이제 흐름은 어떻게 평면적으로 나오는 텍스트의 문화가 아니라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뭔가 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겠구나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야 되고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대폰에서 출퇴근하면서도 볼 수 있는 거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을 탑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전에는 저희는 모바일이 있었긴 했지만 단방향에 그냥 게시글만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작년 하반기에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했습니다. 특히 일부의 직원들이긴 하지만 삼성에서도 한 20% 직원들은 아이폰을 씁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는 아이폰을 쓰고 뭔가 모바일을 못하게 환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모바일로 만들면서 아이폰을 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었더니 많은 직원들이 호응을 보내주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페이스북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거기에 올라가는 글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보시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은 어떻죠? 보고서 문서도 올라오고요. 게시문, 뭐 업무 연락, 뭐 1번 뭐 평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시문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교육 시스템에 올라가는 모든 글은 포스터 형식으로 올리는 걸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B급 정서. B급 정서가 하니까 직원들이 일단 놀랍니다. 놀래고 흥미롭게 게시물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은 한 줄에 제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에는 피드가 펼쳐지면 게시물이 바로 나오죠. 바로 시각적으로 포스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도 장착했고 아까 아이폰 그리고 타임라인 이런 쪽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꾸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희 러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그 드림캐버스 플러스를 개발하면서 어떤 이런 러닝 플랫폼을 안착시키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을 정도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게 6개월 만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금년 2월 21일 저희 대졸 인문교육 수료실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그 캠퍼스가 연수원이 고양과 유성에 있는데 고양 캠퍼스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이제 회식도 하고 잘했다 축하도 하고 그러는 시간 6시경에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집합 교육 금지, 모든 회의 금지, 뭐 집합에서 하는 모든 활동 금지,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연수원 2곳도 셧다운돼서 문을 닫았어요. 되게 황당한 사건이었죠.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이나 관계장님들께서도 조직 운영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대졸인문교육은
무사히 마쳤는데 저희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 직원들이 입사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고, 그 신입사원 한 59명의 직원들은 전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연수원에 와야 되는데 연수원에 왔다가는 또 오다 가다 그때 너무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염이 우려돼서 교육이 계속 미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월 6일 날 직원들을 입사를 시켜라. 입사를 시켜서 해당 부서에 발령을 내서 해당 부서에 그 사무실에 출근하게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저희가 그 4월 6일 전 3주 전에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직원들을 그냥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들을 바로 회사에 사무실에 출근시킬 수 없다. 얘네들을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3주. 저희가 연수원의 집합교육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아본 것은 카카오 라이브랑 줌이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대졸 사원들은 대부분 노트북이 갖고 있지만 고졸 사원들은 노트북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 라이브라는 그 툴을 이용하게 됐고요. 고졸 초대졸 59명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연구를 했고, 그리고 회사의 그 지식들을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콘텐츠는 있었고요. 이거를 과연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고민들이 이루어졌고, 3주간의 집합 교육을 2주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하려면 기존의 많은 콘텐츠 중에 정말 핵심적으로 그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추려야 됐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식은 어차피 전국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재택 온라인 방식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많은 교육을 재택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교육생들이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서 9시가 되면 PC를 켜고 회사 로그인을 해서 온라인 라이브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요. 점심시간은 각자가 먹고 또 오후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재택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몰입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짧은 3주 동안 그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것을 과거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라이브는 이런 방식입니다. 제 강의를 하는 진행자나 강사 얼굴만 나오고요. 교육생들은 이 시스템에 온라인이 돼 있고 여기 이제 댓글 창으로만 소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매번 이제 신입사원들 오면 개강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하면 직원들이 한 59개 안녕하세요가 축 뜹니다. 되게 빠르죠, 애들이. 손도 빨라서. 그리고 뭐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쭉 댓글창에서 그걸 보고 제가 직접 질문을 뽑고 거기에 대답해주고 그런 소통 방식으로 치는 게 카카오 라이브 방식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기본적인 카카오 라이브 방식을 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은 좀 재미있고 빠르게 운영을 하자. 그래서 모든 안내를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저희가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보이는 배경이 저희 연수원의 시설인데요. 거기다가 방송 시설을 약식으로 차려놓고 이제 저런 방식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자는 모니터를 보면서 그 교육생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댓글을 보면서 즉각 답변을 해주고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제법 효과적으로 그 운영이 됐고요. 이론 교육은 어쩔 수 없이 그 인문 교육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론 교육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뭘 볼 때 15분 이상 보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셰밭이라는 프로그램도 15분 이내로 많이 방송을 하는데, 모든 이론 교육의 컨텐츠는 15분 단위로 잘랐어요. 15분짜리로 자르고 15분의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거나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소통은 정말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카카오 라이브를 틀어놓고 카톡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친구들끼리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또 카톡방을 만들고 때로는 스카이프도 쓰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소통을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친구들이 아주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밝다 보니까 저희가 가이드하는 대로 너무너무 잘 따라줘서 소통하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드림 캠퍼스 플러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는 득캠플이라고 부릅니다. 이 득캠플에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료를 등록하고 토론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또 댓글 달고 그런 형태로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고요. 과제도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출석 인증도 아까 사진 찍은 것도 이뤄놓으면 직원들이 스스로 때가 되면 이런 인증샷들을 다 날리면서 자연스럽게 과제도 제출하고 출석 인증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집합교육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집합교육에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그런 감정 이상으로 뭔가 유대감을 느끼게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웰컴 패키지를 보내줬습니다. 웰컴 패키지는 뭐냐면 실제로 교육 온 것처럼 명찰을 다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받을 때 명찰을 차고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명찰을 차고 있었고요. 또 교육 중에 읽어야 될 책들도 보내줬고 그리고 일기장도 보내주고 기타 교재들까지 패키지를 보내줘서 직원들이 참 좋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료식을 할 때 장면인데요. 저희가 수료증과 사원증 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이다 보니까 사원증에 로망이 있어서 사원증을 딱 보내주니까 다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올리는 등 이런 온라인 속에서도 집합교육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그 분위기를 이어가서 인문교육을 2주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사실 집합교육이 끝나고 본사에서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희 교육 담당자였어요. 인문교육 담당자. 이 두 사람이 교육생들이었는데요. 2주 동안 이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서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피드도 달고 댓글도 달고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2주 만에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조우를 한 거예요. 서로 놀래서 저렇게 만나서 첫 만남을 저렇게 했고요. 이 친구들이 순간 친구 동기들한테 카톡을 다 보내서 본사 앞에 15명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통은 신입사원 그 주진행 선배와 교육생들과의 유대관계는 엄청 끈끈한데 온라인상으로는 충분히 맺어져 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어색했지만 또 바로 사진 찍고 얘기 나누면서 친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세대는 온라인으로 뭔가 교육을 해도 되는 세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교육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 입사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로열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켜도 잘할 수 있고 말도 잘 듣고 그렇죠. 그러면 직무교육은 어떨까요? 직무교육은 신입 2년 차부터 거의 10년 차 이상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가능할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이 직무교육 콘텐츠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엄근진의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시겠지만 보험 약관 보면 어렵잖아요. 저희 보험회사 직원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보험 교육이 어려운데 이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본부에서 교육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특별한 어떠한 그 전략을 짠 게 아니라 집합교육을 그대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의하는 강사도 힘들었고요. 진행하는 진행자도 힘들었고 교육생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본부 직원들이 이 한 번의 교육을 실패를 한 후에 다시 한번 교육을
과정을 개설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러한 부분들을 쓰면서 아주 호평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내 그 인문교육에서 했던 그러한 전략의 플러스에서 왼쪽에는 저희 이제 패키지를 보내줬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OX 무슨 문제집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할 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OX 퀴즈나 저린 시트를 많이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전달했을 때 바로바로 이게 O인가요, X인가요? 퀴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저 왼쪽 아래 그림은 가로넣기, 배운 내용을 가로넣기에서 채우는, 그래서 강사가 교육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잘 듣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퀴즈 같은 것도 같이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아래 손 모양 그리고 OX 1, 2, 3, 4를 갖췄던 게 저희가 개발한 리액션 키트인데요. 제가 그래서 실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줌이란 시스템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회의 때 줌, 몇 분 써보셨네요. 줌 쓰시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 조절을, 오디오 조절을 잘못하면 막 그 소리가 간섭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과정마다 배포를 하거나 인수해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말했을 때 이해를 했으면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아요. 뭐 누가 발표를 하면 요걸 흔들어줍니다. 박수를 흔들어주고요. 그리고 발표한 내용 좋다라고 하면 엄지를 흔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OX 퀴즈 할 때 뭐 맞으면 O, X를 줘서 요 키트를 발송을 해주거나 아니면 요 파일을 교육생들한테 보내줘서 집에서 교육받기 전에 출력해서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 키트도 만들어서 했었고요. 토론을 할 때도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 교육할 때는 토론을 하라고 주고 한 사람의 진행자가 이 방에도 갔다가 저 방에도 갔다가 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효과도 없고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자가 분임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항상 보조 진행자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피드백도 주고 조력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서 실제 집합교육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좀 어려운 보험 약관이나 그런 보험 내용들도 교육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의 교육 설계 전략을 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내용인데요. 제가 뭐 사문직설이라고 설계 전략을 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키 컨텐츠를 전달을 합니다. 그건 15분 이내에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것을 다음에는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퀴즈를 한다거나 툴킷을 떠서 그걸 작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소그룹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반드시 강의를 하고 나서는 액티비티가 있게 설계를 했고요. 그렇게 액티비티란 내용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다시 한번 모인 자리에서 쉐어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과정 진행자나 강사가 항상 피드백해 주는 방식으로 순환시켰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모든 내용들을 설계를 하고 저희 전사 교육 담당자한테 전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문교육도 해보고 직무교육도 해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의 결과를 느낀 점을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일단 학습자와 교육 그 특징에 맞는 플랫폼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조사원들한테는 그 카카오 라이브 약간 일방향이긴 하지만 채팅 기능 위주의 화면을 썼고, 저희 직무교육은 대부분 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 경험을 위한 치열한 운영 준비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액션 키트나 아니면은 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각종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해야 된다. 너무 무겁게 전달해봐야 교육생들이 그 긴 시간을 단순히 화면만 보고 귀로 청취하는 것으로만으로는
긴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급적 15분 이내에 나노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액티비티를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그래야 참여와 소통이 촉진된다라는 걸 알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 되게 좀 유심히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렇게 뭐 본인이 찾고 싶어하는 자료들 한 10분, 20분 보면 눈이 아프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도 눈이 아픈데 이걸 제가 원하지 않지만 들어야 되는 컨텐츠를 들었을 때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시간을 운영을 하면 그 쉬는 시간은 평소 오프라인 교육의 2배를 줍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일부 직원들은 집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집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육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엄마가 있으니까 애를 안 맡기고 집에 두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교육생들한테 물어보고 원하면 저희가 그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노트북이 없거나 카메라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노트북을 대여해주는 그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툴 2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쓴 게 저 2가지밖에 없어서 말씀드렸고, 요즘에는 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회사 내에서 원내에서 뭔가 활동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교육생들이 좋다고 하는 직원들은 첫 번째가 일단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고 집합교육을 안 해서 되게 실망스럽긴 한데 되게 참신하게 교육 담당자들이 준비를 많이 해줬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이제 그 좀 약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혼자 옆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다 보니까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어떤 학습 여건 부분도 문제가 좀 된다라고 했고요. 사실상 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재택근무를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룰이나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한 교육 담당자가 한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내근 교육 담당자만 30여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그 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웨비나 형식으로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실제로 그 교육 담당자들도 그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앞으로 교육을 준비할 때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됐다라는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고,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하트를 한번 다 들어서 기념 촬영을 하자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느낀 점이 보면 일단 저희 회사가 이번에 상반기 때 되게 그 직원들과 윗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칭찬을 받은 이유가 먼저 시도하고 먼저 앞서갔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희 삼성 관계사들 중에서도 교육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승격 과정 한 200~300명도 교육을 했고 다들 즐겁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언택 교육을 하다 보면 참여와 소통이 부족합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눈인사라도 하게 되는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텍스트와 어떤 그 모바일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고요. 다만 이 언택 교육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으로 모든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받을 어떠한 그 패키지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많이 보내줬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매우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HRD 담당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거의 저희 교육 담당자들은 제가 교육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예능 PD다.
예능 PD처럼 일을 안 하면 지금은 니네들이 설 자리가 없다. PD처럼 기획하고 PD처럼 일하고 너희가 아나운서가 되든 진행자가 되든 PD가 되든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역할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디어 파트가 있어서 스튜디오가 좋은 게 있는데요. 이런 어떤 방송 제작, 그 교육 방송 제작용으로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체와 객체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설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말씀들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걸 상반기에 언택 그 상황에서도 많이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거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조직 문화도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트렌드 트래킹 클래스라고 해서 이런 거는 다른 회사에서는 많이 합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유명 강사 불러서 강의하고 사람들은 거기 강의 듣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오프라인으로 금년에 많이 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오프라인을 못 하잖아요. 이걸 온라인으로 했더니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왜 뜨겁냐면요. 모든 저희 교육의 활동이 다소 본사인 서울 본사 중심인데 온라인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직원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NT 클래스를 주말에도 개설을 해봤더니 주말에 한 150명, 200명이 들어와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들어옵니다. 왜? 자기가 신청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지금 직원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 올리는 것 중에 어떤 직원들은 저는 TNT 하면서 늘 자기 개발에 힘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원들이 과연 자료를 스스로 올릴까?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그 러닝 크리에이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러닝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저희가 플랫폼이 모바일과 동영상과 시각적인 모든 자료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니네가 올리면 강사료 줄게. 근데 그 주제는 학습이 아니라 너희 취미. 그래서 1분기에 30명, 2분기에 30명이 해서 지금 계속 한 6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되게 심플합니다. 왼쪽 위가 저희 1분기 1등한 직원인데요. 꽃게랑이라는 표지가 보이시죠? 이 친구는 과자를 먹고 그 리뷰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리뷰의 작성이요. 저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습니다. 찍고 디자인하고 그게 하나의 칼럼처럼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게 쓰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자료들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회사에서 이런 거 봐도 돼? 근데 이거 회사의 교육 사이트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교육 사이트 와서 뭐 좀 이거 조회하다가 뭔가 재미있게 보는 즐거움을 얻는 그런 거고요. 보통 이런 자료들이 한번 올라가면 조회수가 3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 50개 이상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러닝 크리에이터가 사실 저희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죠. 저도 이제 교육을 오래 해서 그 학습 조직 이거 뭐 회사에서 많이 만들려고 해서 강제로 막 건수 위주로 숫자 위주로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저희 커뮤니티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조직은 제가 오랜 기간 해보니까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니까 학습 조직들이 여기 와서 방을 만들고 학습을 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개 커뮤니티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기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코로나 때에 되게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조직 문화를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플랫폼이 약간 유연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각 조직에서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맨 왼쪽이 랜선 회식입니다. 랜선 회식.
랜선 회식은 뭐냐면요. 회사에서 일단 모든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할당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행사 같은 거 하면 회사가 특별히 예산해서 1인당 3만 원씩 주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쓸 수 있는 기간은 2주. 2주를 지정하고 쓸 수 있는 날은 부서원이 함께. 방식은 예산이 내려가면 그날은 칼퇴근을 합니다. 칼퇴근을 해서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서 주문을 합니다. 3만 원 한도 내서 주문을 합니다. 법인카드 다 주문을 하고 집에 가서 먹습니다. 먹는 사진을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카톡방에 공유했는데요. 이게 되게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 집들이 같은 문화가 저희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잘 모르는데 애들이 있는 집에 애들 사진이 올라오고 막 각자 메뉴의 취향대로 올라왔는데 요즘 각 부서에 있는 밀레니얼 직원들이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거나 웹 디자인을 해서 저렇게 많이 올려줬습니다. 저거 많이 올려진 거를 좀 저희가 편집을 한 건데요. 저렇게 많이 올려줘서 저희 전 직원이 일단 참여를 했고요. 부서마다 저기 사진을 올리면은 부서 선발 추첨해가지고 커피 준다고 하니까 거의 뭐 모든 부서가 사진 일단 올렸고요. 결국은 전 부서 다 줬습니다. 왜냐면은 또 누군 주고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랜선 회식이 저희 상반기에 저하고 명실공히 삼성화재 히트 상품이었다. 정말 조직 내에서 한번 효과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빠 엄마가 가족들한테 되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니네 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해줘? 이런 것들이 단돈 3만 원에 단돈 3만 원에 정말 자부심 느끼게 돼서 이거는 되게 좋았고 요즘 저희 직원들이 임원들한테 이렇게 해줄 거 없어 그러면 랜선 회식 한번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5월 달에 저희 연휴가 있었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연휴 때 많이 안 나가야지 코로나에 좀 이렇게 노출이 덜 될 것 같아서 TNT 클래스랑 비슷합니다. 저희 500명 선발해서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줬는데 한 30분 만에 500명이 다 차가지고 그 연휴 동안 분산해서 저렇게 홈캉스 풀 패키지라고 무슨 가족들과 향초도 만들고 요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지갑도 만들고 그런 클래스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한 건데요. 백신은 사랑을 싣고 요 내용은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아주 많이 배웠던 선배를 사연과 함께 올리면 그 사연을 채택해서 이 선배와 후배에게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줬습니다. 그게 백신이라고 해서 좀 코로나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해서 백신을 사랑을 싣고 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 활동을 저희가 교육 플랫폼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고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좀 한 발 더 좀 생각하고 먼저 뛰고 그래서 이러한 계속 저희 접속률이 상승세가 있고요. 많은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일대 명실공히 득캠프에 가면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사이트로 되고 있고요. 이제 계속 거기에 학습 사이트 학습할 컨텐츠를 집어넣고 학습을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 득캠프에서 체류를 하면 저희가 포인트를 주는데요. 포인트도 학습 시간에 저희 제도랑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지난 6개월 동안 좀 했던 언택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시사점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실행을 해보고 느낀 건데요.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앞서 나가면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신 여러분들도 각자 조직에서 어떤 혁신적인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국민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